여러분,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요즘 더 좋아. 전화해도 부담 없고 만나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친구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드니까 오히려 신경 쓸 게 더 많아져. 전화 받는 것도 솔직히 좀 버거워. 똑같이 70을 넘긴 부모님을 두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요.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더 편안한 존재가 되고요. 어떤 부모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70 이후에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들에게서 발견되는 4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자식에게 짐이 아닌 버팀목이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70을 넘기면 부모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게 맞았어요. 당연히 필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자식이 40대, 50대가 되고 부모가 7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끌어주는 사람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로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주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곁에 있느냐가 자식의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 여전히 자식을 가르치려 들고 조언하려 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와 통화하는 것조차 점점 부담스러워지고요. 명절에 만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역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그런 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여러 사례를 살펴보니 이들에게는 4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고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 중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면 어떡해?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다시 생각해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럴만했겠다.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잘잘못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그럴 수 있겠다는 말로 먼저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숨기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자식의 판단력과 회복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방어적인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거든요. 공감을 먼저 받은 자식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식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도움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에게 편안한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시거든요. 물론 여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신이 가진 선에서 최대한 자립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든 작은 임대 수입이든 아니면 소소한 일거리라도 찾아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평소에는 최대한 자립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된 건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을 때 자존감도 유지되고 자식과의 대화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 자식 앞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여유가 생길 때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구독자 숫자 보면서 위로받는 나이가 됐네요.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해결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셨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활동 범위도 좁아지죠.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뭘까요? 바로 자식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너 언제 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죽겠어.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들면서도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오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번 주말은 정말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편안한 부모들은 어떨까요? 외로움을 느껴도 자식의 시간과 삶을 침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작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스스로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건데요. 외로움이라는 게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되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자주 와도 자주 전화해도 결국 혼자인 시간은 있거든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시진 않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한 부모는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공통점은 단순히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식의 인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70을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 한번 배워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유튜브 보는 법을 익히고 손자 손녀가 하는 게임에도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살다 보니 느낀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자식에게 말없이 큰 메시지를 주거든요. 인생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70, 80이 되어서도 배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 나이에 저러시는데 뭘 포기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40대, 50대 자식들도 인생이 힘들거든요.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걱정하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 걱정하고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하나 막막하고 그럴 때 부모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계속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부모의 태도는 자식의 삶의 자세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산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하고 판단을 미루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즉각 평가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숨기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선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해결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갖고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서 스스로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끝까지 성장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 이후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는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하는 태도, 경제적 자립, 감정의 독립, 그리고 끝까지 성장하려는 자세, 이 네 가지가 자식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노후 태도는 결국 자식에게 남는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